함수는 어디서든지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문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죠. 즉 함수는 함수 몸체 내부에서도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외부 함수 내부에 함수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를 함수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는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가 만드는 지역 스코프 또한 중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요. 스코프라는 것은 함수의 중첩에 의해서 계층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즉 상하위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예제를 살펴보시면 지금 아우터라는 함수가 정의되어져 있는데 그 내부에 중첩 함수로서 이너가 정의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코드 블록은 스코프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이너의 이 코드 블록도 하나의 지역 스코프이고 이 아우터의 이 코드 블록도 하나의 지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너가 만드는 이 지역은 이 아우터가 만드는 이 지역 내부에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은 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하위, 즉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이너가 만드는 중첩함수 이너가 만드는 이 지역은 이 외부 함수가 만드는 이 지역의 하위가 됩니다. 이것이 하위고 이것이 상위가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스코프라는 것은 중첩 관계에 의해서 상하위, 즉 계층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예제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면 자, 이와 같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아우터라는 외부 함수가 있었고 그 내부에 정의되어져 있는 이너라는 중첩 함수가 있었는데 그 이너가 만드는 지역 스코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이너의 지역 스코프의 상위 스코프는 아우터의 지역 스코프가 되고 아우터는 전역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아우터 지역 스코프의 상위 스코프는 전역 스코프가 됩니다. 이때요, 이렇게 중첩 관계에 의해서 스코프들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스코프 체인이라고 통칭 부릅니다. 자, 스코프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데 중첩 관계에 의해서 이 스코프들이 체인화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체인화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이너 지역 스코프의 상위 스코프가 아우터 지역 스코프, 아우터 지역 스코프의 상위 지역 스코프가 전역 지역 스코프, 이런 식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스코프들이 연쇄되어져 있는 이유는, 즉 다시 말해서 스코프가 체인화 되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식별자를 검색할 때 이 스코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식별자를 검색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시 한번 이 예제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해보면 우리가 이 이너 지역이죠. 여기가 이너 지역 내부에서 X, Y, Z를 이런 식으로 참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먼저 X를 검색하게 되면 X를 참조하는 상황이죠. 참조하게 되면 먼저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X라는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X라는 변수가 선언된 적이 없는 변수라면 값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할 것이 없겠죠. 참조할 것이 없겠죠. 따라서 그 당시에는 즉 선언된 변수가 아니라면 이 X가
레퍼런스 에러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기 이전에는 이 변수가 선언이 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확인 작업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먼저 이렇게 식별자를 참조하는 코드가 위치한 지역에서, 즉 이 콘솔 로그 x는 이 inner라는 함수가 만든 이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이 inner가 만든 이 지역 스코프에서 먼저 변수 x가 선언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x가 선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수 x는 참조할 수 있는 변수이고, 그 다음에는 이 x가 가지고 있는 값, 즉 메모리에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y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먼저 y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y를 검색해야 됩니다. 즉 선언된 적이 있는 변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콘솔 로그 y도 이 inner 안에서 지금 쓰여진 코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검색을 시작하냐면 이 inner가 만든 이 지역 스코프에서 y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안에서는 y가 선언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레퍼런스 에러를 발생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상위 스코프, 즉 스코프 체인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상위 스코프로 이동하여 y가 선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inner가 만든 이 inner의 지역 스코프의 상위 스코프는 이 아우터의 지역 스코프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inner에 y가 선언된 적이 없으므로 상위 스코프인 아우터의 지역 스코프로 이동하여서 y가 선언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y가 선언된 적이 없으므로 이 아우터 지역 스코프의 상위 스코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코프 체인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링크를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전역 스코프에 y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y가 선언되어져 있으므로 이 y라고 하는 것은 참조할 수 있는 식별자이며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 그 값을 가지고 와서 글로벌 y라고 하는 여기 할당되어져 있는 이 값이죠. 이 값을 여기서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z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솔 로그 z가 지금 inner라고 하는 이 함수가 만든 지역 스코프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이 inner 지역 스코프에서 식별자 z가 선언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죠. 없으므로 상위 스코프로 이동합니다. 상위 스코프에는 z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z는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식별자이며, 다시 말해서 선언되어져 있는, 선언된 식별자이며 그 값을 참조할 수 있으므로 그 값을 여기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변수 또는 식별자들을 참조하게 될 때는 먼저 참조하고 있는 코드가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 스코프에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그 지역 스코프에 선언이 없었다면 스코프 체인을 따라서 상위 스코프로 이동하면서 식별자의 선언을 검색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스코프 체인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렇게 모델화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와 같은 자료 구조들, 즉 객체가 되겠죠. 값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러한 객체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서 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자료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내부에 이렇게 식별자들이 등록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등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이와 같은 자료 구조, 자바스크립트가 관리하기 위해서, 식별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자료 구조에 변수들 이렇게 등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인어 함수 내부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인 이 x라는 변수는 선언되어지면 다른 곳에 등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인어 지역 스코프를 대변하는 이 자료 구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집니다. 프로퍼티 키로 등록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값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식별자를 검색할 때 이렇게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스코프 체인을 쫓아서, 자, 여기에 만약에 x가 있으면 이 x를 사용하고, 만약에 y를 찾는다고 하면 y가 여기 없으니까 이 링크를 쫓아서 올라가서, 자, 이 상위 스코프인 곳에서 식별자를 찾고, 거기도 없다면 다시 올라가서 링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쪽에서 여기 선언되어져 있는 식별자를 이렇게 찾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내부에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런 스코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 객체 형태의 자료 구조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료 구조의 이름이 렉시컬 환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크마스크립트 스펙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렉시컬 환경들이 스코프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렉시컬 환경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에크마스크립트 스펙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스코프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렉시컬 환경에 대해서는 실행 컨텍스트를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변수를 우리가 선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스코프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렉시컬 환경이라고 하는 이 자료 구조에 이렇게 변수들의 식별자, 변수 이름이 되겠죠. 변수 이름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지는데,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아우터라는 함수와 이너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아우터라는 함수는 전역 스코프에 저장이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우터라는 함수는 전역에 선언한 전역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아우터라는 함수와 이너라는 함수를 모두 함수 선언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수 선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함수 선언문은 함수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함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식별자를 암묵적으로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아우터라는 이름이 바로 이 함수 선언문으로 정의한 함수 이름을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암묵적으로 생성한 식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를 지금은, 자, 여기가 프로퍼티 키, 여기가 프로퍼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에는 프로퍼티 값이 오는 이 자리에는 무엇이 오냐면 함수 객체의 참조값이 들어오겠죠. 따라서 이 아우트라고 하는 식별자는 이 함수 객체, 함수 선언문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함수 객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 함수 내부에 정의된 중첩 함수였습니다. 따라서 아우터 지역 스코프를 나타내는 이 렉시컬 환경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등록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이너 함수도 함수 선언문으로 정의한 함수였는데 아우터와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을 가지고 식별자를 등록하고요. 이곳에 값이 오는 이곳에는 함수 객체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참조값을 갖게 되겠죠. 이처럼요, 함수도 변수와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스코프에 등록이 되어지고 그 함수 객체가 가리키는 참조값을 값으로 갖게 되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로 호출하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변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를 참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함수가 어디에 선언되어져 있는지, 선언되어져 있는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찾게 되는데, 그때 변수와 마찬가지로 스코프 체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함수의 선언을 확인하게 됩니다.